안녕하세요. 두유로운 리서치 두오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틀 후에 있을 제롬 파웰의 기자회견, FOMC 미팅 이후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0.75%를 올리느냐,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1%를 올리느냐에 지금 세계 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벌벌 떨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0.75%를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오늘 좀 하락장으로 다시 크게 떨어지는가 싶더니 상승장으로 마감을 해서 끝났습니다. 내일도 어느 정도 FOMC 미팅의 분위기를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으로 시작을 할 그런 또 가능성이 있고요.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이 하락장으로 장을 마감을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뉴스들이 괜찮다 싶으면 또다시 소폭 상승하는 장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건은 그 다음 날 있을 수요일에 있을 제롬 파웰의 기자회견입니다. 제롬 파웰의 기자회견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킬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제롬 파웰이 더 호키시하게 그런 발언을 이어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다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좀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두 가지 면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나 기업인들이 페드가 이자율을 한 4% 정도 올리면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디플레이션 위험까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경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는 벌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웰 의장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 PCI 지수가 점프하는 상황을 보고 급하게 저금리 기조를 급격히 바꾸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에 하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더욱이 8월 달 CPI 지수가 예상외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FOMC 미팅 발표에는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피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고 FOMC 기조 변화의 일말의 여지도 안 비친다 그러면 다시 세계 경제, 미국 주식 시장의 폭락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연준의 앞으로의 피봇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비친다. 그런 발언이 나온다. 어느 정도 경제의 지표에 따라서 연준이 이자율을 상승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다. 또는 조금이나마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만 줘도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호재로 작용이 돼서 주식시장이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좀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하락장을 당분간은 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이렇게 이자율을 계속 올리는 것이 부담되는 또 이유가 있죠. 미국의 국가 부채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자만 지금 갚아도 계속 빚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천문학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이자를 올린다 그러면 전 세계뿐만이 아니고 미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억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자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자율을 계속 올리면서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붕괴를 꾀한다 그러면 미 정부가 계속되는 어떤 이자 납부에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수도 적게 거치게 되면 미국은 얼마 전에 뎃실링이라고 해서 정부가 페드에서 빌려올 수 있는 빚의 한도를 또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높이게 되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연준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세계의 시샘도 받게 될 것이고요. 어떤 그로 인해서 세계에서 여러 가지 매크로 경제라든지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그대로 두고 연준이 하이퍼 인플레이션만 안 가게끔 하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해서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다 만들어야 된다. 배럴이 다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보호라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게 미국의 인건비 때문에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해 오는 약이나 자동차, 배터리의 가격을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 바이든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미국 생산을 장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보관도 뒤에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의심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너무 낮추지 않는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싶으면 페드의 이자 인상을 좀 자제하고 어쩌면 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근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상승이 온다, 하락이 온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자율을 어느 정도 저지를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가운데 10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승에서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 무드로 전환한다면 금미래에는 더 큰 폭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S&P 500의 3,500선까지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3,500이라든지 더 안 좋은 상황은 코비드 전 전고점인 3,2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를 하셔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10년 동안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 온 김에 버블을 좀 걷어내고 가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만약에 지금 다시 이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장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저는 리밸런싱하는 그런 기회로 잡을 것이고요. 앞으로 더 큰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주식 투자를 이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틀 후에 발표할 FOMC 미팅 이후에 이자 인상의 기조, 제롬 파웰 의장이 페드의 피봇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내비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의지를 계속 확고하게 밀고 나갈지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